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밤사이에 지금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우디까지 흔들, 유가 또 120달러대 상승에 대한 부분, 브렌트유 장중 배럴당 121달러 육박, 후티 반군,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우디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이제 겹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것과 똑같죠. 어찌됐거나 움직여야 지금 이제 돈이 돌고 경제 활동을 할 것인데 요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 파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기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밀과 보리 뭐 이런 것들, 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뭐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상당히 또 큰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 중동 지역의 지정학 위기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또 상승을 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는 1.4배럴 오른 배럴당 113.90달러, 장중 114.12달러까지 올랐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 5월물 브렌트 가격은 120.92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 이슬람권의 지금 테러라든지 이런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뭐 끊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너무나도 지금 난망해요. 공급 부족 우려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큰일입니다. 3차 대전은 이미 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작심하고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아주 크다. 펜스 전 미 부통령 북 ICBM 우려 바이든 항복 메시지 보내 평화는 힘에서 오는 것 나약함은 악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때 이제 같이 부통령을 이제 했었던 마이크 펜스 지금 부통령이 극동학 툴, 극동 포럼에 지금 연설을 했죠. 그래서 ICBM 시험 발사. 그래서 현 지금 바이든 정부에 돌렸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4년이 넘는 기간 만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ICBM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다음 정권에 트럼프가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또 큰 이슈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웃긴 부분이 트럼프 앞에선 비핵화 뒤에서는 핵개발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는 동안 결국은 북한은 ICBM 지금 이 개발에 굉장히 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드론으로 제거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지금 이런 대목인데 이 독재 정권 인사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상당히 또 큰 이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또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종말 가능성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앞으로 경제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위기의 비극적 교훈. 그래서 소련 이후 두 번째로 러시아가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이번 전쟁으로 곧 붕괴될 것이며 경제 성장률 추락은 물론 러시아 근로자들 23%가 종사하던 외국 기업 철수로 실업자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도 때와는 달리 지난해 4월 지금 제재를 강력하게 단행할 수 있으며 해외 자산 동결까지 회복에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뭐 정상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가 누가 손을 잡고 수출 수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러시아가 천연 자원이 많고 연어 뭐 지금 팔딱팔딱 뭐 뛰어다닌다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인자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와
국제 금융 체제에서 제외되는 뉴 노멀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들 요거 시험 문제죠. 예. 그래서 군대 철수와 평화 수용이 있어야겠지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기 힘드는 장기화를 우려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무장화에 대한 부분들 평화가 경제다. 결론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아주 큰 대목이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끝났나요? 지금 독일을 볼까요? 신규 확진 32만, 사상 최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서 변이를 막아야 된다. 연합노조협회, 교원노조, 학교 상점 마스크 착용 진단검사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노조,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 접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창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재훈 지금 교수 같은 경우 지금 가천대 예방학과 교수로서 방송에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풍토화되는 사이 다음 새 변이 대유행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 백신학회 학술대회에서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변이가 언제 유행할지 모른다. 면역 감소나 바이러스 특성, 의료 체계, 치료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음 유행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지훈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나가고 이 지금 의사분들도 지금 윤석열 지금 당선인 인수위에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지금 소신 발언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의사 출신이고 지금 이에 대한 과학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데 새 변이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이번 유행 동안 한국 인구 집단 중 40% 이상이 감염으로 인한 면역을 획득을 했고 나머지 인구는 당분간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로 보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걸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보호는 유효하지 않다. 왜 그러냐? 유행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예전보다 떨어졌고 마스크 착용이나 진단검사, 격리 같은 방역 정책도 올해 안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면역이 감소하는 것을 꼽았다. 지금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3번, 4번 맞아도 이게 지금 뭐 한 3개월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안 맞아볼란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백신 효과뿐 아니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유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 유행이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에도 저점이 존재하지 않고 다시 중간 정도의 유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런 현실이.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최근 인구 대비 항체 양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3차 접종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변이가 나타날 확률은 매달 평균 30%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에 따라 다음 유행의 시점과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면역 감소와 사회적 중재의 중단. 새 변이의 등장 시점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면서 지금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 대유행 대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약물적 중재가 있고 비약물적 중재가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비축을 해 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쌓은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자체 역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네릭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가임기 여성과 신생아, 신장 투석 환자 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병상과 진료 체계를 구축을 해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고 있죠. 타미플루 때처럼 다음 코로나 유행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미리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측에 대한 역량,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 어찌 됐거나 신약을 만든 기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됐거나 이미 지금 뭐 많이 맞았고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5 세에서 11세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뭐 회의적인 반응이 많죠. 그래서 치료제 비축 일단은 죽지 않고 부작용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흡입형 치료제 현재로서는 기대해 볼직하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